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일록입니다. 오늘은 정주영 회장의 사주 명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1915년 11월 25일생으로 이분의 사주 명식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우선 눈에 띄는 게 이분이 이제 경신일주네요. 경신일주는 이분보다 2살 아래에 있는 분이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또 역시 경신일주입니다. 두 분 특징이 좀 어떻게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집과 주관과 자존심에 대해서는 거의 금메달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신일주를 이겨낼 상대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주 명식을 쭉 보면은 오행,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구족이라 해서 이제 골고루 이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이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의 하여튼 길흉 물론 평생에 쭉 길흉 운이 번갈아 전개되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이분의 인생에 대한 자세가 꼭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분의 전기의 제목이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있죠. 뭐냐면 소풍 전날 초등학생이 막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형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분 나이가 30, 40, 50이 되도록 어른이 되었어도 매 순간 이렇게 너무 하여튼 그 인생이 희망에 차고 즐겁고 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여튼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는 미국의 빌 게이츠를 들 수 있는데요. 빌 게이츠도 하여튼 나는 항상 오늘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즐거운 재밌는 좋은 일이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거야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항상 그 하루하루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이분이 하도 가슴이 설레이니까 새벽 4시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저놈의 회가 왜 저렇게 빨리 안 뜨느냐고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만큼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침 한 6시쯤 일어나가지고 주변을 산책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자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단 그렇지만은 그냥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정해져 있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몫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목표를 결정하고 일을 스스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추진을 하는 그런 희망에 차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분의 일생을 이렇게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볼까요? 12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우선 소년기는 경이 묘를 보니 소년기가 이 태입니다. 태는 임신할 그런 한다는 그런 의미죠. 태. 임신한다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끊임없이 궁리하고 모색하고 시도하고 그러다 되풀이한다. 한 번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도돌이표를 양쪽에 했는데요. 궁리하고 모색하고 시도하고 접고 또 궁리하고 모색하고 시도,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 이 소년기에, 그리고 청년기에는 병, 즉 역마가 옵니다. 일 따라 전국을 세계를 다니죠. 그다음 장년기는 경이 신을 보니 걸록이라 해서 이번에 이제 불세출의 영웅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서서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노년기는 경이 축을 보니 묘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묘는 땅속에 갈무리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을 이제 따로 분리해서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이러한 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분의 일생이 그냥말로 기성정결이 그냥 딱 부러지게 전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일주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일주가 경신이죠. 경도 금이고 양의 금이고 신도 양의 금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구분을 하면은 이거는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금이다 해서 이건 철광석을 의미합니다. 경금은 철광석을 의미하고, 신금은 이 철광석이 녹아내리는 쇳물을 상징합니다. 쇳물은 바로 이 돈을 상징하죠. 자, 경금이 그냥 바로 이렇게 쇳물이 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화입니다. 장작불 정화입니다. 자, 불은 병화와 정화 두 가지가 있는데, 병화는 그 햇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철광석에 아무리 햇빛이 내려짜봐야 철광석이 녹을 택이 없습니다. 반드시 장작불인 정화가 필요합니다. 정화 하나가 있어야 이렇게 될까요? 하나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양쪽에서 정화가 붙어가지고 강렬하게 이제 녹게 되니까 마침내 신금의 샘물로 녹아서 내려온다, 그런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로 용광로의 형상을 갖다가 지금 서서히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한 번은 샘물이 되지만은 이게 유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이 양쪽에 정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녹아내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철광석에서 샘물을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축토, 이 내화벽돌을 의미합니다. 용광로에는 반드시 내화벽돌이 있어야 되죠. 내화벽돌을 의미하는 축토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용광로에서 꼭 필요한 것은 냉각수. 냉각수를 의미하는 이 해수가. 그래서 이 6글자가 이번 사주에서 년주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3주가 완벽하게 용광로의 모습을 재현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여기 이게 뭐 바나나 우유에 빨대 꼽아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용광로를 제가 그린다고 그렸습니다. 자, 용광로에서는 이러한 철광석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뭐냐고요? 철광석입니다. 철광석 플러스 코크스, 석탄이죠. 철광석 플러스 코크스가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노정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장입이 됩니다. 그래서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이런 식으로 층을 이루면서 장입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 마침내 이제 하루가 정도 지나면은 밑으로 이제 샘물이 뽑혀져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저희들 있을 때는 기차가 이제 샘물을 운반을 했습니다. 자, 여기 기차입니다.
기차가 이제 샘물이 철광석이 녹여져서 밑으로 이제 샘물로 빠지면은 그 경금이 이제 신금으로 변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열차로 이제 이렇게 운반대에 가서 저쪽으로 이제 갑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여기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자동차, 뭐 조선, 건설, 자, 이런 게 있어야 이제 공업화가 되죠. 공업화된 선진국이 가는 이제 그런 전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이제 이 자동차도 가지고 조선도 가지고 건설도 가지고 이쪽 부분은 지금 다 지금 이분이 가졌는데요. 이거 제일 가지고 싶은 게 이 용광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박태준 회장이 이쪽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소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정주영 회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이걸 용광로를 꼭 가지고 싶다. 당연하죠. 자동차, 조선, 건설 다 돼 있는데 말이죠. 이 원료인 쇠를 갖다가 지금 박태준 회장한테 빌어가면서 받아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분의 평생 수원이자 소원은 이 고로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밑에 사람이 이제 꼬드기는 바람에 뭐 대통령 선거에 뭐 출마하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 사람의 수건이자 뭐 꿈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바로 이 사주에 명백하게 나타났듯이 이렇게 이 고로를 가지는 것이 이분의 이제 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3주 이제 이 사람이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는 이렇게 이제 완벽한 공업화된 이제 고로 용광로를 상징을 하는데, 자, 젊은 그 소년기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같이 한번 붙여볼까요? 그림을. 우선 이제 물상을 보는 거니까 말이죠. 자, 여기서 저 을묘가 뭡니까? 을묘는 이제 새죠. 그 다음에 묘는 뭡니까? 이 꽃이죠. 자, 이번에 소년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을묘를 그려보니까 완전히 전경이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꽃피고 새가 오는 목가적인 그런 전경이 나타나네요. 자, 이렇게 여기에 을묘라고 그려봅시다. 바로 새고 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꽃피고 새우는 이러한 목가적 전경에서 그야말로 풀필이나 이제 꺾어 불면서 이렇게 한평생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4번의 가출 시도를 하죠? 견디지 못합니다. 이 목가적 전경을 견디지 못해서 이 사람이 16세 되는 그 을 때문에 4번의 가출을 시도를 합니다. 조그만 땅을 가진 시골 촌로의 소망이 뭘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주영 회장의 부친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자, 땅이 조금 있는 그 촌로의 소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장남이 노동자가 돼 가지고 딴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농업노동자가 됨으로 해서 땅을 이제 뭐 농토를 팔아먹지 않고 집안을 잘 유지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촌로가 죽고 나면은 제사를 갖다가 장남이 지내주는 거, 이게 시골 촌로의 대부분 시골 촌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이 보기에는 긴 하루에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면은 대가로서는 보리밥, 시커먼 보리밥이 이제 돌아오죠. 노동, 하루 종일 긴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긴 하루 동안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되고, 아무 희망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이 목가적인 정경, 을묘의 목가적인 정경이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지옥보다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은 눈만 뜨면은 심리 밖으로 통천 이장댁으로 달려갔다 그러네요. 첫째는 첫사랑의 이장댁 따님을 보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동아일보 연재 소설을 보는 게 그렇게 즐거움이 있네요. 동아일보 연재 소설은 지금으로 치면 TV 드라마 정도가 되겠죠. 도시 부자들이 화려한 모습, 시골 소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한 모습, 화려한 차와 미인과 파티와 그런 좋은 집들이 등장하는 그런 동경의 대상이 바로 동아일보 연재 소설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눈만 뜨면 심리박 이장대로 달려갔다 그러네요. 자, 당시 흰 피부를 가진 이장 따님은 정 회장이 보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새카맣게 탄 국졸 출신 정주영 소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 게임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줬겠죠. 그래서 하루빨리 큰 돈을 벌어가지고 동아일보 소설의 주인공 같이 금이환장해서 그녀를 데리러 가는 것이 정주영, 소년 정주영의 계획이었습니다. 시인 괴테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 그 아름다운 날에 다만 한 조각이라도 돌려줄 수 있나. 쓸쓸히 나는 이 상처를 키우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슬픔과 함께.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는 것은 큰 상처이자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장댁 따님에 대한 사랑이 소년 정중이 가출로부터 시작해서 미친 듯이 일터에서 뛰게 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자, 16세에서 시작하는 을류대운이 오는데요. 을류대운의 이 정주영 회장은 총 4번의 가출을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냥 완전히 멱살을 잡고 그냥 패대기를 치면서 끌고 갔겠죠. 마지막 4번째 서울로 이제 잡으러 오셨을 때는 멀리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정주영 회장은 아버지가 오신 줄 알고 아무 수도 없이 이제 자기 짐을 꾸려가지고 아버지를 말없이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자, 16세에 시작하는 을류대운의 17세 되는 해에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납니다. 청진한 부두건설에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뜨자 첫 번째 가출을 친구와 함께 가출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청진한 부두 노동을 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인생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가서 일을 하니까 일당을 10원을 주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숙식비로, 그 한바 숙식비로 내야 됩니다. 6원을 내야. 그러니까 남는 돈이 4원이 남네요. 자, 일당을 10원 받아서 숙식비를, 이거 엔겔계수가 60%나 되네요. 예, 그렇게 엄청나게 저희 하숙비가 비쌌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4원이 남는데, 4원은 반드시 비 오는 날, 공치는 날, 몸이 아픈 날, 그런 대비해서 이건 반드시 모아놔야 됩니다. 비 온다고, 아프다고 해서 숙식비는 그대로 들죠. 그래서 반드시 이 돈을 모아놨다가 그런 날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도 이제 숙식비 플러스 이제 담배를 피우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한 1원이 더 들어가서 7원이 됩니다. 그럼 남는 돈이 3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루에 3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정주행 회장이 이제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자, 이러한 보통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일이 있더라 이거죠. 힘든 일은 15원을 주더라. 힘든 일이란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한마를 치는 일. 자, 우리 같은 사람은 오한마 들지도 못합니다. 정주행 회장같이 이렇게 이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은 이 오한마 치는 그런 걸 자진해서 이제 힘든 일을 했죠. 힘든 일을 하니까 이번이 숙식비를 6원을 내니까 지금 9원이 남네요. 정 회장은 반드시 힘든 일을 갖다가 택했고 술,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사람의 똑같은 부두 노동자인데 3배를 갖다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지금 절실했기 때문에 오늘 술, 담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술, 담배 피우는 사람 보고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면 배가 부르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정주영 회장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만큼 절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제 대운별로 쭉 기운과 형운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자세가 적극적이고 이렇게 힘하게 찬 이런 분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형운, 기운,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뭐든지 다 타파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불도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신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한번 이분에 대해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신살은 우선 자, 우선 이제 첫째 보이는 천을기인이 있네요. 자, 경이 축을 보니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이라는 죽을 고비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천을귀인이 하는 일입니다. 이 천을귀인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나요? 천을귀인 하니까 이번에 이제 인생 최대의 고비인 고령교 인근, 대구 인근에 있는 고령교 사건을 갖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인생 최대의 고비였습니다.
부도 직전에 몰려가지고 현대 자동차의 전신인 그 카센터, 그 다음에 동생들, 매저들 전부 다 집을 다 내놨습니다. 부도를 막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하여튼 큰 위기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자살을 할 그런 정도의 그런 큰 애군이었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그 정 회장이 죽은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죽였습니다.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누구냐 하면 사채업을 하는 요정마담이 대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 회장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요정마담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돈을 좀 마련했으니 가져가시라. 그 정 회장이 너무 면목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 않고 격리 담당을 보냈다고 그러냐. 그 격리 담당이 가서 돈과 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그 유서였습니다. 그 요정마담이 유서였습니다. 요정마담이 돈을 막 이리저리 막 그 사채업을 했으니까 이리저리 땡겨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는 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 고령교 난관에서 위기에서 탈출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경이 축을 보는 천을기. 여러분도 이 사주에 천을기인이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죽을 고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주, 정축. 정축이 바로 이제 이게 안타깝지만 이게 백호대살이네요. 백호대살은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무서운 기상을, 남자의 기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자식대에서, 시주니까 자식대죠. 자식대에서의 혈광지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건 민망한 일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살이 뭐냐면은 이게 그게 있네요. 귀문관살이 있네요. 이렇게. 묘가신을 보니 묘신. 이 무서운 겁니다. 부부관계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뿌리쳐 해치는 이런 무서운 기문관살, 무서운 살이죠. 부부의 살입니다. 근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사랑. 자, 이래 불의 산을 건너 있는 첫사랑 을목. 통천 이장 땅이네요. 자, 을목의 궁인 이 묘궁과 자신의 처궁이죠. 처궁인 이게 신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해서 귀문가사를 나타냅니다. 굉장히 무서운 부부에 해악을 끼치는 살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 귀문가살이 전혀 작동이 안 됐습니다. 작동이 안 되고 그냥 아무 일도 그냥 없이 이렇게 귀문관살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정주영 회장이 복이 많네요. 부인이 바로 살아계신 부처님 생불이었습니다. 생불이었기 때문에 귀문관살이 있긴 있지만 발동이 없이 넘어간 겁니다. 자, 정주영 회장이 몇 달 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 이게 내 아들이다.
키워라 이러면 이제 부인 변여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 한마디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데리고 내를 이제 키웠다 그러네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문관살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에게 있는 천을기인, 백호대살, 그 다음에 묘신 기문관살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분의 돈은 어디서, 어떻게 존재할 거예요? 이 사주에서. 돈. 자, 돈을 상징하는 재는, 정제가 두 개 있네요. 이 을목정제, 묘목정제. 자, 요 두 개가 바로 이제 돈을 상징하는, 재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을목과 묘목은,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를 상징하니까요. 이게 보통 뭐 꽃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 정주영 회장에게 있어서 돈은 꽃 정도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네요. 을목, 묘목이니까. 만약에 이제, 양의 목이라면, 예를 들어서 갑목이라고 그러면은, 갑목이, 그러니까 큰 나무가 이 도끼를 보면 두려움이 뜹니다.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쪼개지죠. 나무가 이제 도끼가 쪼개버리니까, 좋은 관계는 아닌데, 자, 경이 을을 보는 이 관계는 합의 관계입니다. 을경합금이죠. 합의 관계. 이 꽃나무가 이 도끼를 보고 그냥 겁을 내질 않고, 뭐랄까, 경탄, 경혈을 합니다. 훌륭하게 했던 공업화를 이루어 나가는 정주영 회장의 그 씩씩한 모습에 대해서 이 돈은 홀딱 반해가지고 스스로 엎어져 들어온다.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이게 자복이 정주영 회장에 있어서 돈은 이렇게 스스로 엎어져 들어온다. 이런 현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이렇게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정주영 회장에 대한 사주 명식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